정치적인 일정이 이제는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오히려 좀 무심하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9월은 정치 일정은 아니지만 아까 처음 말씀을 드렸던 자산 긴축이 이제 속도가 2배가 되는 부분, 네. 그게 이제 부담이 좀 될 거고 10월달 공산당 당대회가 끝나면 그 이후에 경기 부양을 할 거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공산당 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경기가 하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유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공산당 당대회가 끝나면서 오히려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원은 당연히 뺏긴다. 근데 상원도 뺏길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친환경 정책에 대한 어떤 지원 동력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잘 들여다보면 공화당이 매우 싫어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당연히 친환경 정책도 싫어하긴 하겠지만 증세를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어딘가선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요번에 법인세를 올렸는데 이것저것 뭐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미국 멀티내셔널 기업들은 뭐 한 5, 6%밖에 유효세율을 안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 입 다물고 무조건 15%는 내. 이게 이제 최저법인세거든요. 근데 그게 싹 들어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최저법인세가 시행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1%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이 부분이 또 들어갔어요. 지금까지는 이 자사주 매입이 오히려 배당보다 좀 선호가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었거든요. 주주에 대한. 네, 왜냐하면 이제 배당은 세금을 내지만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기왕 할 거면 자사주 매입해줘.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요번에 이제 세금이 들어가면서 공화당은 사실 우리가 찾아오기만 해봐라. 네. 벼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모든 법안들이 사실상 대통령 서명까지 거치긴 했었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되면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어떤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책들이 큰 노선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흔들릴 가능성은 좀 있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안녕 데이비님께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이번 하반기 진짜 무섭네요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만큼 큰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쭉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9월에 미국 이제 CPI 발표되고 또 이제 다시 FOMC 하면 또 어떤 얘기를 내놓을까라는 또 시장의 우려도 있고 좀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아무래도 좀 더 꺾일까요? 물가는? 지금 이미 그 잭슨홀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던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9월 FOMC에서는 새로운 내용은 그다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일단 75를 가느냐 50을 가느냐 그거에 대한 결론이 아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라도 사실은 75를 가게 되면 역시 안 변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테고 근데 50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조금 슬로우 다운 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은 36912 회의에는요. 그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점도표를 같이 발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떻게 금리를 갈지 찍게 되는데 그 점도표를 보게 되면 조금 이제 가능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큰 기대는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자산 감축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은 9월은 혹시 뭐 제 생각이랑 다른 거는 없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정도로 넘기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를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 연준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시간 동안 짚어본 세계의 상황은 물가가 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전망은 어떻게 해서 공급망 얘기를 아까 또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이 빚어지면 결국에는 기존의 그 경제 흐름이 다 바뀌어야 되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더 비싸지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다르고 또 한국 다르고 중국 다를 거. 네, 그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더 길게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아시겠지만 그 요번에 배터리 관련된 인플레이션 감축본 보면서 저희 그 회사 애널리스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장 짓는 건 2년이면 끝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광물을 새로 채굴을 하려면 이걸 뭐 이제 이게 왔다 갔다 이제 땅에서 이렇게 정말 광물이 있는지 없는지 탐사도 해야 되고 탐사하면 경제성이 있는지 봐야 되고 경제성이 있을 것 같으면 채굴을 해야 되고 채굴해서 팔고 공장 짓는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정말 십몇 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안심할 수 있을 만큼 물자를 생산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관계가 다시 좋아진다라고 가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어떤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 거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은 그냥 친구처럼 데려가는 약간 얄밉지만 상수로 예. 네, 얄밉지만 데려가야 되는 친구인 사실 거죠. 이번에도 2% 뭐치를 그걸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레벨이 지금 이렇게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3, 4년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네. 저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환율 하나 더 있는데. 환율 네네. 부분이에요. 사실 네네. 뭐 환율 전망처럼 어려운 게 없다 요새 그런 얘기도 하는데 추세적으로 지금 강달러를 반전시킬 요인이 없다면 우리 상단은 어떻게 보세요? 한 1,400원 얘기도 있고 하는데. 제가 뭐 환율 전문은 네네네. 아니라서 네네. 잘은 모르지만 사실 지금 크게 떨어질 요인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이제 세미나 가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아파트 7층에 사는데 불이 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이제 베란다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떨어지면 죽으니까 119에 전화해서 나 지금 떨어질 테니까 밑에다가 푹신한 거 좀 깔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안 죽습니다. 그 쿠션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사실은 환율에 있어서 그 쿠션 역할을 해줬던 게 대중 무역 흑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 충격이 있어도 사실은 그 무역 흑자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4개월 연속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요. 뭐 대중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완충제가 없어진 상황에서는 환율이 일단은 상단과 하단이 전부 다 올라간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1,340원, 50원 하는데 뭐 다시 사실 1,100원대 떨어질 거면 지금 다시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쉽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완충제 그러네요. 올 하반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뭐 지금 상반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한 시간 동안 하반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네네. 뭔가 좀 올해 하반기든 내년이든 이런 상황이면 뭐 인플레이션이든 금리든지 좀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 눈여겨봐야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전쟁 생각은 나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생각은 나고. 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물가 지표일 텐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게 이제 뭐 불행은 아니겠죠. 물가 지표가 한 3개월 전부터요. 고점 대비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물가 지표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물가 지표가 떨어지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가 지표의 구성을 보게 되면 구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은 집값이 CPI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집값이라는 게 이제 매매라기보다 전세가의 네. 대형칭 쉘터라는 게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물가지표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 물가지표에 이 집값과 전세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값에 대해서 뭐 전세가나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는 한 미국은 사실은 물가가 잡혔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도 부동산이 약간 꺾이고 있다. 내지는 미국에서도 좀 부동산이 잡히는 신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약간 진짜로 물가가 잡힐 수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참 부동산까지 잡힐 정도면 또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 네, 건가. 그렇죠.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